병원으로 오는 내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은 건 1시간 전. 언제든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걸 엉망이 된 남편을 보고서야 아프게 실감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왜 그녀의 남편이 심각한 외상 환자로 병원에 실려와야 했던 걸까요? 그는 위험에 빠진 이들을 구해온 사람인데 말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응급 환자를 돌보던 구조대원들이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서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부산의 한 고속도로 위.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사고 차량을 수습하고 있었는데요. 정성용 구조대원도 그곳에 있었고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을 향해 빠르게 달려온 차에 치여 날아간 정성용 대원은 또다시 뒤따라오던 차량에 깔리는 2차 사고를 당한 겁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알았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 아빠 빨리 나서세요. 괜찮아, 아빠 괜찮아. 좀 넣을게. 아빠 빨리 나서. 정대훈도 평범한 아빠고 남편이고 아들입니다. 하지만 생사의 기로에 선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119 대원으로 산다는 건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걸 잊고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동료 대원들인데요. 그런데 줄곧 병원 복도를 서성이는 한 대원. 그는 아픈 듯 어깨를 주무르면서도 정대원 주변을 떠나지 않는데요. 괜찮은 바로 그래서 네, 저는 에서 찍고 뭐 저는 크게 그건 없다. 뼈 이상 없다. 좀 누워 계십시오. 네? 수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걱정돼서. 그는 같이 사고를 당한 조춘래 대원입니다. 사고차는 정대원을 치고 뒤이어 조대원을 들이받았는데요. 그 충격으로 조대원은 튕겨져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곧바로 일어나 어딘가로 향합니다. 바로 정대원을 살피러 간 겁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대원들은 두 대원을 병원에 둔 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꽝 하는 소리가 꿈이겠지 이제 깨겠지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선배가 거기 도로에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고. 바로 그 순간 출동벨이 울리자 본능적으로 뛰어나가는 소방대원들. 주택 2층이고 지금 연기 많이 나고 있어요. 그들은 또다시 지옥일지 모르는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건물 내부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대피시키고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대원들. 다행히 15분 만에 불길을 잡아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장판 누전으로 밝혀졌는데요. 대원들은 잔불을 정리하며 현장에 남아있을 마지막 위험 요소를 제거합니다. 다행히 오늘 화재는 큰 인명피해 없이 끝났지만 불 가운데 뛰어들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일은 늘 예기치 않는 위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3,900번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한 이병윤 소방관은 그런 숙명의 시간들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검은 연기를 마셨다. 공기호흡기 조정이 있어. 포기하고 내려가려다가 위에 있는 좋은 생각나 연기를 마시며 올라갔다. 화재 현장에서는 개인 행동. 남편 이병윤 대원은 늘 검은 연기를 마시며 화마와 싸워왔습니다. 남편이 소방관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냐면 이런 것도 다 스크랩에서 그냥 둔 거예요. 아내 순희 씨 역시 늘 소방관 남편이 자랑스러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직장 근처에서 큰 화재가 났을 때였습니다. 너무 이제 화재가 심하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고 있는 중에
소방관들이 다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정말 우리 남편이 저런 위험한 일을 했구나. 사람들 다 살려고 가는데, 살려고 도망가는데 소방관들은 저 불 속을 들어가는 거고. 모두가 살려고 나오는 그 길을 거슬러 지옥 같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가장 나중에 나오는 사람, 그런 이가 바로 남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남편을 만날 수 없는데요. 남편 돌아가시고 이런 비슷한 옷만 입은 사람만 봐도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39살, 느닷없는 남편의 폐암 선고. 평소 흔한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을 만큼 건강했던 고 이병윤 소방관은 그 뒤 1년도 안 돼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 순희 씨와 어린 2딸만 남겨둔 채 말입니다. 학교 가는데 아빠 없는 애는 나밖에 없어. 엄마 드디어 애들이 알았어, 나 아빠 없는 거. 그러면은 아빠가 그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이제 그렇게 다 돌아가시는 거다. 남편 돌아가시고 그해 저희들이 이제 산재 신청을 했거든요. 유족연금을. 하지만 폐암으로 사망한 남편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화재 현장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재 현장 갔다 오면 몇 날 며칠 코에서 까만 먼지가 나오고 씻어도 안 지워지고 기침하고 이러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정말 몸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33년 동안 화재 현장 일선에서 화마와 싸웠던 김기서 소방관이 혈액암 진단을 받은 건 7년 전. 항암 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얼마 전 다시 암이 재발해 혼자선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먼지, 연기, 그것이 그렇게 맞이는 것이 내 몸에 이런 병을 가져온다 생각하면 소방관 업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출동 활동을 놓고 참 위험한데 많이 들여놓고 들락날락 했구나. 돌이켜보면 대형 사고, 재난의 현장엔 늘 그가 있었습니다. 온갖 위험과 열악한 환경 속에 뛰어들면서도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95년 6월 29일 김기서 소방관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을 가장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하 1층, 2층, 3층 중앙 부분에서 무너진 부분에서 연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불 끄는 그거를 담당을 했어요. 연기가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그게. 그 당시는 방수 기능 많이 있는 그런 소방관 기능복장이 물만 안 들어가는. 그렇게 독한 연기를 마시고 그을음 속에 보낸 33년. 소방관이라는 자긍심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혈액암 진단을 받은 뒤 김기서 소방관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상해 신청을 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일해온 소방관 업무가 암 발병과 연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혈액암들은 화재가 일어나는 동안에 연소돼서 나오는 벤젠이나 그런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 결국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건 바로 혈액으로 녹아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혈액암이 생기는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 소견서와 함께 제출한 공상 신청은 역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김기서 소방관의 혈액암은 화재 현장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뜨거운 화염과 검은 연기, 소방관들에겐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안에 지켜야 할 시민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숱한 생명을 구할 때 그들 가까이 늘 죽음이 있습니다. 부산의 도심 한가운데 10층 빌딩에서 불은 빠른 속도로 사무실 150평 전체로 번졌습니다. 신영재 소방관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부산 이내빌딩 화재 사건을 떠올리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당시 현장에 투입돼 화재 진압을 마무리하던 중이었는데요. 바로 그때 장화가 이래 떡 올라와 있는 게라. 웬 소방서 장화가 있지 이래 보니까 그 아래 소방관이 죽어 있는 거야. 딱 그 현장을 보고 아무도 말을 안 해. 따지보면 똑같은 조건이잖아. 그 사람이나 내나 똑같이 나도 저래 될 수 있다.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도
망설임 없이 타오르는 불길을 뚫고 들어가 생명을 구하고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35년을 보낸 신영재 소방관. 지금은 목궁일을 배우고 있는 그는 2012년 정년퇴직을 몇 달 앞두고 덜컥 병에 걸렸습니다. 사진에 보면 나와 있는데 머리 싹 다 빠지고 손톱 발톱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빠지고. 신영재 소방관의 병명 역시 혈액암이었습니다. 암 발병 후 입퇴원을 반복하며 항암 치료를 견뎠고 그 사이 2억 원 가까운 치료비가 들었는데요. 그는 공무원 연금공단에 공상 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거부됐습니다. 알아서 뭐 재심을 하든지 소송해라. 정말로 소방관에 대해서 알려면 그 연기를 한 번만 마셔요. 1초만 마셔도 알 거라고. 그렇다면 왜 소방관들의 공상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까요? 암이라는 특수질병은 정확한 원인이 밝히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뭐 암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무원연금공단 입장은 환경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지 않는. 그건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현장에서 정말 근무를 했는지 유해물질 수량이 노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그 신청하신 분들이 입증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불 속으로 수없이 뛰어든 소방관들.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해 물질에 노출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소방관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암 발병이 업무 때문이라는 걸 소방관 스스로 증명하랍니다. 과연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이곳은 미국 국제소방협회 캘리포니아 지부입니다. What we recommend is every firefighter first, every time you go to fire, you're going to receive exposure, is you document it. We've got a computer system in California where we carefully call our personal exposure record, and they say, firefighter, cancer-related, and they initiate the system. The employer calls the oncologist and says, this is a work-related injury or illness, and we're fully covering it. 미국은 1982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33개 주에서 혈액암과 호흡기 관련 질병에 관해 공무상 상해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던 소방관이 5년 이상 근무한 뒤 질병에 걸렸다면 그건 역시 공상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We have already done here in the United States a huge amount of research in this area. So we could share that research with the Korean firefighters in a second. 불승이 되는 많은 사례들이 그게 그 연관성이 없다라는 게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이분들한테 당신 그러면 이거 부결이라고 하는데 입증했어? 이렇게 묻는다는 거는 어려운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그 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외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소방 공무원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는 질환들에 대해서는 일단 질병이 발생하면은 직업성으로 생각하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고요. 이것이 만약에 직업성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은 자원을 갖고 있고 자본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그 입증 책임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관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이런 병이 많이 걸리겠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 구조대에 근무하는 친구가 내가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사망한 친구도 있거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왜 그런 게 인정이 될까? 우리나라는 왜 중간 없이 고지를 해버릴까? 화재 현장에 드나들고 한 거는 똑같아요. 아, 이건 진짜 뭔가가 시스템이 잘못됐다. 나라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지. 못 맞춰 일해도 남는 게 없는데 누가 이렇게 못 맞춰서 일을 하겠냐.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위험 속에 뛰어들어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 이 소방관들의 생명은 도대체 누가 지켜줘야 하는 걸까요?